안녕하세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나스닥 증시 전망 제가 이틀 전에 했는데 다시 한번 전망할 거고요. 오늘 이제 전망하는 이유는 어제 이제 이란 사태가 좀 터졌죠. 이란의 테러. 이 이란 테러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또 지금의 나스닥의 조정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문제 터지면 불안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2024년에 시장이 결국에는 이런 먹구름이 위에 가득 찬 상태에서 이렇게 해가 뜨는 요런 느낌이 시장이다라고 그런 느낌을 요걸로 표현을 했는데 이 그림으로 정확히 이런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투자를 하면서 확실하고 완벽한 건 없어요. 항상 이런 불안함 속에서 투자를 하는 게 주식 투자예요. 그게 주식 투자의 묘미고 이 세상에 절대로 리스크가 없는 투자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시고 주식 투자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확률 높은 시장 전망을 여러분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안 하면 뭐라고? 나중에 무조건 후회한다고. 자, 구독하는데 1초만 투자하자. 구독자 1000명까지 얼마 안 남았네요. 구독, 알림, 좋아요 누르시면 1000명 금방 달성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미 연준이 금리 인상 가능성 당분간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좀 잘못된 헤드라인 기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는 연준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중심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연준이 말하고 싶은 거는 자, 우리가 만약에 뭐 유가가 크게 상승한다든지 그럼 우리 뭐 금리 인상 할 수도 있지. 그거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는 크게 생각하지 말라. 왜? 파월 입에서 이미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2024년에 한 번이라도 할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건 무엇이에요? 미국이 골디락스가 오지 않고 경기 침체가 오는 거예요. 이 경기 침체가 약한 경기 침체라도 어떠한 신호가 나온다면 시장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만약에 미국이 뭔가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일단 하지 마세요. 미국이 만약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 요거는 재앙이니까요. 그러면 도망가야 돼요. 재앙이에요, 재앙. 이거는 한국은 끝입니다. 예, 그냥 IMF 터질 수도 있어요. 이러면.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요. 요거 가장 높은 확률 골드락스냐 아니면 경기 침체냐 요거 두 가지를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과도한 불안도 주식 투자하는데 큰 영향을 끼칩니다. 잘못된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자, 스티펠이 엔비디아가 올해도 최고의 주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 엔비디아는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그러나 주식이 항상 이렇게 오를 수만은 없고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엔비디아가 최고의 주식이라고 했지만 엔비디아보다 더 큰 상승을 보이고 올해 2024년을 주도할 그런 다른 종목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장을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한국 시장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한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미국 시장을 꼭 보셔야 돼요. 근데 이 과정에서 만약에 저는 유력한 후보로 제약주를 꼽고 싶어요. 제약 관련주가 저는 유력한 후보라고 생각하고 메타버스 쪽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이 메타버스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약주 쪽에 관심을 조금 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제약주 같은 경우는 성장주잖아요, 제약주도.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결국에 제약주 관련 회사들은 연구를 더 활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같은 거 아니면 뭐 줄기세포
이런 연구들 요즘 각광받고 있어요. 줄기세포가 다시.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자, 제약주 특성이 어떤 특성이 가지고 있죠? 제약주는 부채 비율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약 관련주는 어떤 연구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받아요. 그 빚을 냅니다.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연구를 자기 돈으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연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약 관련주는 부채가 많기로 유명해요. 그 부채가 많다는 건 무슨 얘기죠? 고금리 시대에서 이자 비용으로 타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본이. 그쵸? 그 얘기는 당연히 수익 구조가 좋지 않을 테니 연구도 하기가 어렵겠죠? 돈을 빌리기가 어려우니까 부채를 여기서 더 늘리면 이자가 너무 늘어서 감당이 안 될 텐데. 그쵸? 그런데 이 이자가 이제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서.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면 시중금리가 내려갈 거고요. 그 과정에서 제약 관련주들이 이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신다면 제약주가 좀 빛을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관점으로 2024년을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 관리가 얘기했습니다. 이란의 솔레이마니 추모식 테러 IS 소행 가능성이라고. 자, 이게 우리 입장에선 다행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그럴 리 없지만 이스라엘 소행이라면 끝난 거고. 이거는 벌써 여러분 나스닥 한 5% 떨어졌어요. 이랬으면. 예, 국내 주식 있죠. 코스피 코스닥 10% 떨어졌어요. 그랬으면. 왜? 국제유가 진짜 10% 올라. 그러면 끝나. 그 재앙이야. 한국 IMF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주고 IS 소행이라는 게 확실시 됐습니다. 자, 미국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는 신뢰해야 된다고 생각해. 이야기했죠. 자, 가끔 이제 이상한 분들이 있어요. 유튜브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뭐 대공황 주장하고 이런 분들 특히 이야기하는 게 미국을 무슨 이상한 국가로 생각해요. 막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국가. 뭐 이렇게 미국이 얘기하면 다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고 물론 미국도 거짓말할 수 있죠. 그러나 미국이 세계에서 넘버 원이고 지금 응? 미국이 패권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만약에 이런 걸 가지고 거짓말을 한다고 하면 국제적인 신뢰도가 추락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이 이야기하는 거는 웬만해서는 일단 믿는 게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무슨 뭐 음모다, 이거 IS가 한 게 아니라 뭐 이스라엘이 한 거다, 아니 미국이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약간 조금 정신 나간 소리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주식시장을 바라보면요, 절대로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게 제 판단이에요. 너무 낙관적으로 봐도 안 되고요. 너무 비관적으로 봐도 안 돼요. 결과론적으로 객관적인 시야로 증시를 바라봐야 되고 종목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돈을 벌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란 문제는 실질적으로 증시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란 문제가 좀 더 뭐 불거지면서 국제유가가 살짝 출렁일 수는 있겠지만 증시에는 제한적인 그냥 단기성 악재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 한번 차트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고점 한 번 뚫지 못하고 두 번 뚫지 못하고 세 번 뚫지 못했습니다. 자, 요거는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전으로 요 지금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부분을 양봉으로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반도체 시장이 올해 크게 오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엔비디아가 만약에 여기서 조정을 받게 된다면 여기까지도 충분히 조정을 받을 수 있다. 혹은 여기까지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장을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는 결국에 나중에 더 크게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에 AI 산업이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부품이 뭐예요? 반도체잖아. AI 반도체. 그래서 이거를 결국에는 성장이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은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정을 받는 거랑 앞으로 시장이 계속 긍정적으로 이어질 거라는 거는 다른 이야기죠. 조정을 받고 예를 들어서 뭐 반년 내내 뭐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제가 말씀드리면 그치만 결국에 반도체는 다시 오르겠죠. 그래서 어쨌든 긍정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나스닥 차트를 한번 볼게요. 나스닥은 이미 전고점 돌파했다고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돌파하고 눌림 구간이죠. 그런데 과연 이 눌림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요거는 예측을 가능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고점을 돌파하면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유가 지지와 저항을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대로 만약 계속 오를 경우에는 이평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게 증시를 예측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이격도가 줄어들면 예측하기가 조금 쉬워지죠. 확률이 높아지죠. 60일선을 지지할 가능성이 일단은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60일선 이탈을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조정을 받더라도 1월에. 그 만약에 제 예상이 틀려서 60일선을 크게 이탈하면 그건 안 돼요. 그건 또 그때 가서 말씀드릴게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1월은 무조건 좋아야 돼요. 어떤 상황이 와도. 자, 얘가 공교롭게도 만약에 그 조정을 받게 되면요. 일봉인데 60일선은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만나는 부근이 어디냐? 요 부근입니다. 지금 요 선, 제가 그은 선 있죠. 제가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공교롭게도 요 부근이에요. 여기가 뭐예요?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우리가 너무나 힘들었던 2023년 너무나 힘들었죠. 2023년에 요 맘때쯤에 무슨 일이 터졌죠? 비구이한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셧다운 미국의 셧다운 사태가 벌어졌고요. 거기다 플러스 뭐야? 28 전쟁. 28 전쟁이 터지면서 정말 위험한 상황이 왔었죠. 그 구간의 꼭지점이 되는 부분과 저점이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여러분 절대로 이탈을 해서도 안 되고 사실 이 고점도 쉽게 이탈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지지가 되는 거예요. 이 구간이. 그러면 여기 구간은 무조건 지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구간이 지지 구간이 되는 거고 여기를 지지 구간으로 봐야 되는 합리적인 이유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요 부분이 지금 매물이 상당히 좀 큰 구간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한 번에 돌파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돌파를 했다는 얘기는 충분히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공교롭게도 여기가 이제 60일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유력한 구간은 요 구간에서 요 구간까지는 조정을 받을 수 있고 만약에 여기까지 조정을 받더라도 여기는 매수익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지 않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1월은 결국에는 긍정적인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월 중순쯤 해서 아니면 중순을 넘을 때쯤 되면 반등 구하는 구간이 전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 1월 초에도 뭐 반등 나온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나 조정받을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11월에 이렇게 올랐어요. 조정받고 바로 이게 조정도 아니지 이거는. 그냥 11월, 12월을 바로 이렇게 올라가고 산타 랠리가 나왔어요. 주식은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주식이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굴곡을 그리면서 항상 올라가는 게 주식 시장이구나라고 이해를 하시고 시장을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내 종목이 오르지만은 않는다. 이런 것들을 항상 기억하시고 2024년이 혹시라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순환매 시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뭐 갑자기 제약주에 이제 돈이 막 들어오고 제약주가 막 폭등하는 거지. 그렇게 될 경우에는 반대로 반도체는 또 약할 수가 있거든요. 당연히 근데 지금 봤을 때 2차 전지 관련주는 제가 봤을 때 조금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요거는 제가 따로 영상 만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2024년에 1월 4일까지 지켜본 바로는 2차 전지 관련주는 조금 가망이 없어 보여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영상을 만들게요. 어쨌든 이런 순환매가 일어날 경우에는
어, 여러분들이 또 2024년에 공교롭게도 시장이 좋더라도 또 수익을 못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주식시장이 변화하는 것들을 잘 캐치를 하셔야 돼요. 항상 주식시장은 뭐다? 생물과 같이 움직인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갑자기 변수가 나오면서 다르게 움직이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은 되게 예민하게 시장을 바라보셔야 돼요. 이렇게 응? 예민하게. 너무 이렇게 느긋하게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거는 좋지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 주식 시장 전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